참 답답합니다. 창업 전 거지 같은 상상이 늘 빗나가는 것은 지금의 폐업률 지표가 설명하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허구날 인터넷에서 성공 사례만 허신공방 쇼핑하니까 창업하고 1년을 못 버티는 겁니다. 창업 이 바닥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쓰레기를 입에 물고 앵무새처럼 조잘된 인간들이나 그 쓰레기를 성경 말씀처럼 듣는 호구들이 천지빛깔이 아닙니까? 성공 창업은 오픈하고 첫 수개월이 높은 매출이 아니고 오픈 후 저조한 매출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이 성공 창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장사가 잘 되면 영원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영끌에서 시작하는 미친 사장님들이 많지요. 장사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까지 몇 년을 버티는 사람이 진정한 성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오랜 시간을 노포로 장사하는 사장들이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제발 멍청한 짓 좀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립시다. 시작은 먹고 살 만큼 벌면 되지라며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장담컨대 앞으로 그렇게 장사해서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창업 관련 이야기들과 창업 이 바닥에서 금기시되어 서로 쉬쉬하는 숨겨진 모든 비밀들까지 별거 없는 창업에 돈 별로 안 들이고 쉽게 창업해서 부자가 되도록 그 모든 비밀들을 모든 영상에 담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창업 정보는 완전히 지우시고 저의 영상으로 새로 리셋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원론적인 안내와 희망 고문으로 사기 창업해서 돈 몽땅 잃고 건강 다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까지 잃지 마시고 저의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고 다 시청하고 난 뒤에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당분간은 프랜차이즈 이야기 영상들을 여러 번 나눠 올려드릴 예정인데 프랜차이즈 얘들 무슨 짓을 하는 집단인지 왜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는지 얍삽한 그들의 못된 버릇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얘들은 100이면 100 모두 다 못 만들어와 그냥 운영하면 안정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짓거리지요. 그러면서 동업자로 상생하겠다며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개똥같은 소리까지 별첨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점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돈 내기 일당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관계입니다. 돈 내기라는 게 노가다판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인데 일한 만큼 돈 주겠다는 개념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졸라게 일시키고 푼돈 집어주겠다는 게 그들의 사업 목적입니다. 현실만 봐도 가맹점은 죽을 쓰는데 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가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업수단으로 가맹점을 교묘하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받은 공산품을 서로 믹스하여 PB 제품으로 둔갑시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통계고 데이터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체감 마진율은 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면 프랜차이즈 회사가 망하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이유들을 나중에 차차 모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걔들은 수익률을 30% 이상이라는 둥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칼만 안 들었지 그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호주머니에 돈 좀 있을 때야 힘합쳐 동업자로 상생합시다지. 가맹 계약하고 나면 말만 점주님이지 실제는 그 회사 종업원으로 취급당하기 일쑤입니다.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가맹 계약 맺은 프랜차이즈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돈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내일의 약속을 오늘에 믿어달라며 달콤한 유혹으로 계약을 유도하지만 계약서상에는 본사는 늘 원론적인 의무만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에게는 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이고 별거 아니라고 얼버무리지만 폐업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조항들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대충 읽고 사인, 우린 그런 사인 익숙하지요. 늘 그래왔듯
그렇게 또 골치 아픈 일 생기고 후에 막급 깊은 터널에 갇혀 망연자실하게 되겠지요. 자, 여기서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식재료는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니라 종신노예 계약의 담보물이다 로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받는 식재료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노예를 불어먹기 위한 함정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비, 시설비, 교육비, 로얄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챙기는 동시 식재료 공급은 장기적 가장 큰 수입원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라가 그들 회사의 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식재료 판매 수입도 수입이지만 식재료를 죽을 때까지 자신들 브랜드 간판으로 장사하도록 발목 잡아두려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이니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비싼 식재료 공급은 노예 계약을 시발점이 된다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사업 성공 여부의 주된 전략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맹점 계약서를 쓸 때 프랜차이즈 회사가 식재료 보증금을 몇백부터 몇천까지 사전에 받아두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처음부터 가맹계약 이후의 시나리오는 다 계획된 것으로 저 가맹점은 얼마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저 점주 가정의 생활비는 대략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얼마쯤 뒤에는 식재료 미수가 깔릴 것이다 정도까지 미리 다 계산들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장사가 잘 되면 잘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그 간판 걸고 종신형 노예로 얼씨구나하고 가만히 도저히 열심히 장사를 해서 본사에 돈을 잘 벌어다 주지만 반대로 장사가 안 되면 식재료를 가지고 수백, 수천만 원까지 선이라는 미명 아래 호의를 베푸는 듯 미수금을 쭉쭉 깔리도록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외상을 해주며 일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가게 보증금으로 해결 안 될 만큼 5만 상 비싸게 받은 식재료를 외상으로 깔아주면서 법을 무기 삼아 죽을 때까지 갚아가도록 해놓았으니 계약서상 가게를 팔지도 못하고 평생 종신으로 가게 운영하기 발목 잡아서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오래도록 담보시켜 놓습니다. 그것이 노예 계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수도권 점포 평균 운영 기간이 33개월이라는 통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2년차 이상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서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90% 이상은 빨리 가게를 접고 싶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매장들이기 때문이죠.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5만 가지 말도 안 되는 가맹계약서대로 법적 책임을 이행하다 보니 함부로 그만둘 수 없는 게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사의 눈치를 보며 한참을 납작 엎조리며 왠지 모르게 은혜를 입은 듯한 감정과 괜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입닥하며 폐업을 고민하는 실정이다 보니 어디에다 공론화 시킬 수도 없고 그냥 모두가 쉬쉬하는 거지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맹점이 오래 유지되어야만 본사가 돈을 지속적으로 왕창 벌 수가 있으니 우야던동 붙잡아 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 목적의 수단으로 미수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도 회사 대표의 그런 모든 전략적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가맹점주 입장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입장에서 생명부지 복종만 할 뿐이니 가맹점주가 숨쉴 곳은 어느 한 군데도 없고 꼴도 보기 싫은 가게에서 외롭게 고립된 삶을 한참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점 시작과 동시 실질적인 우군은 단 한 군데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 홀로 창업이면 시작할 때 혼자란 걸 미리 알고나 시작하지. 이건 뭐 아무튼 가맹점의 너뚜리는 본사 직원들이 직접 응대는 해주지만 영혼도 없는 대꾸에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이 힘들어하는 점주의 목소리는 늘 메아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조직과 인간들을 만나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맹점주들은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식재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 안내만 귀를 쫑긋 세워 창업을 하다 보니 막상 낮은 매출이 나오면 원인은 점주 탓으로 인식시키고 심지어 마이너스 삶에 친절한 호의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외상을 수천만 원 될 때까지 막 퍼주면서 속박합니다. 외상으로 막 퍼줘도 공급되는 식재료 단가가 워낙 비싼 이유도 있고
창업 후 본사에 벌어다 준 수익과 앞으로 더 벌어다 줄 수익을 손익 계산하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들은 간사하게 끝까지 위하는 척, 상생하자며 책임지는 척 하지만 절대 편하게 폐업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 시간이 차츰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맹점주는 점점 가스라이팅 당하듯 노예 근성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그들에게 말 잘 듣는 강아지 마냥 속수무책으로 길들여져 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정신적, 육체적 한계점이 다다랐어야 차츰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점주는 법으로 하든 말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기간이 1, 2년이면 양반입니다. 주름살이 패이도록 수년을 걸쳐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을 처음 대할 때와는 달리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돈으로 굴복시켜 빈털터리 약자로 만든 후 오래도록 돈 벌어다 줄 기계로 이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상치 않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앞으로의 영상들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창업 이야기들의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가맹 방식대로라면 국어사전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